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안명희입니다.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 가정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사회적 가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현재 19년째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문제, 그리고 공간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제주도 삼도동에 위치한 올해로 19년째 운영되고 있는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난 2003년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면서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도 정식으로 아동복지시설로 등록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어울려 노는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아이들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 우린 다르지만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몸에 좀 배이게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게 중심을 두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센터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쉬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하루 한 번, 방학에는 하루 2번 식사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오면요, 일단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전 여기가 제2의 학교 같은 느낌? 이걸로 인해서 뭔가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알 수 있게 됐고, 공부하는 것도 집에서는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공부를 하게 돼요. 뭔가 모든 걸 약간 나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문을 열어두고 있어요. 아이들과 상의해서 정한 일과표대로 하루가 흘러가지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고루 이곳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습관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그래서 힘든 점 있을 때 더 얘기 많이 깊이 들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우선 마음이 안정되고 좀 자신감이 형성되고, 그다음 자기의 부족한 점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학습의 효과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더 앞장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의 주체성이에요. 작지만 아주 소소한 성취의 경험들은 아이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난해 중고등부 아이들이 직접 골목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수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그 전래놀이 자격 강사 자격증 취득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 골목을 빌려서 같이 우리 동네 골목에 아이들 소리가 더 많이 나게 해서 그걸 이제 알리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뭐 이 정도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전에 많이 겪었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지? 했는데 이제 실전으로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실전이랑 너무 다르구나, 뭔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돌봄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면서 지역아동센터를 돌봄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돌봄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 안에서 사회성들도 좀 키우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혔으면 해서 스마일 키퍼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자기를 좀 돌아보고 자기의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건강하게 전달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통합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들을 좀 넓혀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를 19인 이하 시설, 29인 이하 시설, 30인 이상 시설로 구분을 두어서 보통 29인 이하 시설까지는 2명의 복지사를 채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의 교사가 보통 10명에서 20명까지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회계와 행정, 기획, 교육 등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법제화된 이후 지금까지 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가는 시선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온전히 신경을 더 쓰고 관심 가져주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하려면 저희 인원이 더 보충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곳은 우리 센터가 3번째로 둥지를 튼 곳입니다. 건물 임대료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해마다 임대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큰 골치를 앓고 있어요. 다행히 센터를 집처럼 생각하는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이 계셔서 매년 일일 바자회를 통해 그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센터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가로 운영하는 센터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다른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화북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한 곳이 또 보호자들하고 같이 또 힘을 모아서 바자회를 운영을 해서 집세를 마련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많게는 72개까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66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임대료나 여타의 부분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를 찾아가 면담도 하고 시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현실을 공감해주고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들이라면 모두 여기서 진행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격을 이렇게 뭐 경제적인 이유나 가정 여건들을 두어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보편복지로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도 소외돼선 안 되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그 기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꾸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맡은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